코로나19 관련 소식은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뭐랄까요. 수치도 지금 1차 대유행, 그러니까 2월 29일 909명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무튼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오늘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아무튼 다각도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월 달에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어떤 바이러스인지도 모르고 감염이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발견을 했고 예. 한 곳에서 한 단체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한 번에 발견한 숫자예요. 예. 근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위중도라는 건 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데도 불구하고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겨울이고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무증상 감염자가 계속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거리 두기를 국민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죠. 네.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확산세를 꺾어야 되지만 예. 그게 가능하다면 다른 나라도 다 꺾였겠죠. 네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산세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감염력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정부 당국에서 내놓고 계신데 네.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산발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네. 무증상자가 많고 네. 여기에 더 문제인 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20%를 넘어선 상황인데 그럴수록 조용한 전파 위험도 높아지고 또 확산세도 더 가팔라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되죠. 그래서 한 곳에서 감염자를 한번 찾으면 한 2, 3일 사이에 수십 명이 나오는 게 그만큼 이제 N차 감염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은 역학조사를 해서 이거를 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전수조사라든지 뭐 신속항원 검사 같은 여러 가지 검사를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문제가 이제 조금씩 더 많이 드러나고 있겠습니다만 이 병상 부족 문제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도 보니까 서울 내에는 지금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62개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게 3개밖에 안 남았다. 이거 추가 확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중증 환자 병상은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고 의료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게다가 격리 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로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 네. 병상을 다하면 상당히 한 1000병상 가까이 되지만 이제 그게 중증 환자 병상은 아니고요. 일반 병상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이 두 병원은 공립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주로 입원하는 곳이에요. 예. 겨울에 입원한 경우는 대부분 중증 환자가 많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 병상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중증 환자 병상을 자꾸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환자 수를 줄여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습을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치료시설을 잘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생활치료시설 확충을 지금 아마 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많은 그 확진자들이 지금 집에서 대기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하루 이틀 사이 연락이 안 오면서 도리어 퇴원하신 분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병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병상을 늘려야 되고 예. 저는 컨테이너 병상을 얘기를 하시는데 컨테이너 네네네. 병상보다는 차라리 지금 사용하는 연수원 등의 생활치료시설의 병상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 컨테이너 병상은 춥고 더군다나 그 컨테이너 병상을 뭐 저는 방송을 보고 알았지만 중환자실에 있던 분을 그쪽에 중간 단계로 그쪽에 이송을 해서 생활치료시설과 중간 단계로 아마 사용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는 중증 환자는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좁고요. 좁아서. 중증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벗어나서 일반 병동으로 오시게 되면 예. 그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다시 중환자실을 가시게 돼요. 아. 그만큼 중환자들은
어느 순간에 확 나빠지시죠. 예. 그 경우는 대부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 기계가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한 점도 고려가 됐는지를 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사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영신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를 하면서 예배 인원은 제한이 됐는데 네. 그런데 이분들이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고 찬양 연습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에 이렇게 잊어버린 거죠. 예. 당연히 마스크 쓰고 식사를 안 해야 되고 찬양도 마스크를 벗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소한 실수가 이렇게 감염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수도권과 전국이 같이 움직이면 좋아요. 거리두기 단계도. 근데 그것을 지역별로 조금 분할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라든지 학교, 학원, 군대, 교도소 이런 곳들 을 이제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계속 해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아마 정부 당국도 수도권은 2주고 지방은 4주로 요양병원 정도를 하는 걸 2주로 올린다고는 하셨는데 네. 사실 2주 사이에도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예. 또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제공을 해주시면 거기서 일주일마다 검사를 하면 좀 더 초기에 확진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270여 명 정도 또 검사 중에 있다고 하니까 확진자가 또 뭐 당연히 덜 늘어나야 되겠습니다만 확진자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충북 음성으로 가보면 확진 판정받은 60대가요. 보름 전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전이니까 그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또 많은 활동을 하셨을 거고 접촉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감기로 여기셨다 그래요. 자, 근데 이런 사례가 지금 드러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나눈 거지만 네.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선별진료소에 가서 예, 예. PCR 검사하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네네. 춥고 돈도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은 무료 검사를 해주시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네네네. 신속항원 검사를 저희가 구매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 만약 이분이 감기 증상이 있었다면 약국에서 우리가 임신 키트처럼 사듯이. 살 수 있어서 검사를 해서 한 번 안 나오면 다음 날 예. 또 해봤겠죠. 예. 그럼 좀 더 빨리 확진이 됐을 거고 그러면 가족 간 감염이나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속항원은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고 예. 지금 임시 선별진료소 150곳에 그 신속항원 검사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되면 놓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 제가 말한 건 반복적으로 예.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신속항원 검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응급실이 중환자실은 병원을 가는 거니까 당연히 PCR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예. 훨씬 정확하고 비용도. 그런데 신속항원 검사를 돈을 내고 받을 필요는 없죠.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서 규칙적으로 가족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는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예. 지금처럼 단체에도 정기적으로 하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저는 그 두 가지를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그 약간 정부에서 내놓는 어떤 방향이 핀트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처럼 들리는 네, 게 네. 뭐 건강보험 적용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뭐 이제 비용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 이런 것도 뭐 다 당연히 나쁜 건 네, 아닌데 맞습니다. 방향 자체가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려면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접근성이 있게끔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자주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접근성을 넓혀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을 지적이세요. 가야 되는 거죠. 병원 가면 저는 PCR 검사를 신속항원 예, 예. 검사를 하진 예. 않을 겁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생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직원이 지금 10여 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일단 긴급한 조치는 취한 상태인데 역이잖아요. 네. 역 특성상 워낙 많은 사람들이 네. 오고 가기 때문에 추가 확산 우려도 있던데요. 그렇죠.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주의를 하시더라도 많은 경우 보면 코를 좀 내리고 계신 예. 분이 상당히 아직도 많고 또 대화하다가 음식도 드시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고려하면 분명히 확진자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지역사회 감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뭐 우리가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저는 역 같은 곳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예.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많이 넓혀서 해야 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으신데 뭐 그 인구가 한 10만, 20만 정도로 적다면은 저는 주말에 전수 검사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계속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야 된다.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수생력 얘기를 하면서도 쉽게 이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다면 미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 그렇죠. 지적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왜 그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았을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예, 생각이고. 괜찮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키트를 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예. 처음엔 안 나와요. 독감 키트를 사용하면 안 나오다가 그 다음 날 계속 열이 나서 검사를 해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거의 다 나오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반복 검사의 효과를 저는 조금 경험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세가 많은 데는 병원을 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예. 가서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서 감염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조금 기다리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럴 때 내가 가족한테 혹시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염려는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전 필요한데 예. 정부 당국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방향을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조금 바꿔주시면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 이제 제안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처음에 저희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추세는 이 두 번째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악화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울한 전망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 확산세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가면 뭐 1,000명 이상도 될 수 있다라는 이미 전망들은 많은 전문가께서 해주고 계셔가지고요. 그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시는지요? 아마 더 많이 나오겠죠. 더 아마 많이 오늘은 제 예측에 내일은 아마 700은 확실히 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빙산의 일각을 제가 자꾸 표현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보는 거는 위에 조금 올라온 거죠. 그 모르는 감염자들이 많을 수 있다는 그렇죠. 예, 말씀이시죠? 밑에 있는 그 빙산 밑에 있는 감염자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감염병의 가장 좋은 확산고리를 끊는 거는 조기 진단 격리입니다. 예,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이 찾아야겠죠. 예,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예. 지금 그 확진자를 찾지 못해서 감염이 계속되면 병상은 도저히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중증 환자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런 분들이 결국 치료를 못 받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아직 백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언제 맞을 수 있는지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때까지는 이 고비를 지나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엔 터널의 끝이 보였는데 예. 요새는 터널의 빛이 자꾸만 적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이 급속한 확산세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역학조사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군인, 경찰 그리고 공무원까지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대응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역학조사라는 건 우리가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한 건데 그게 확산세가 적을 때는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산발적으로 전 수도권에서 다 나올 때는 역학조사관이 투입이 되더라도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관은 우리 이제 의료진들이 주로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런 투입되시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께서는 이제 주로 도와주시는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검체 수송이라든지 뭐 기록이라든지 입력이나 물론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일부분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저는 꼭 같이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저희가 듣고요. 코로나19 관련 상황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